보면은 컬러가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색깔은 피그먼트가 있어요. 피그먼트는 제가 좀 구분을 해 놓으려고 테이프를 좀 붙여놨거든요. 이렇게 피그먼트라고 하는 애들은 피그먼트라고 써 있죠. 얘네들은 물에 닿아도 번지지 네. 않는 친구들. 다른 애들은 번지는 친구들. 번지지 않는 친구가 육색이 있으니까 이걸로 되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이게 옅은 회색, 무슨 색이요? 이걸로 살짝 스케치한 다음에 스케치 번지는 색깔색으로 막 칠하고 마지막에 짙은 색으로 피그먼트로 선을 딱 그어주면 그냥 그 펜드로잉 하는 거랑 별 차이 없이 다 되더라고요. 저는 이거 60색을 가지고 있는데 어반 스케치를 하려면 이거를 다 통째로 들고 다니기는 내가 한번 들고 가본 적도 있어. 그때 진이 형 전시회 할 때랑 여기 뭐죠 그럼? 그 그림 어딨더라? 화옥문 그릴 때. 화옥문이래. 이게 미래 플라잉 스원이었던가 아무튼 그거 그릴 때 들고 가서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차 속에서 그려가지고 갖고 있었던 거고 밖에 나가가지고 밖에 다니면서 이걸로 하기에는 이 60색은 너무 이제 부담이 된 것 같고 다 같이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한 36색이나 48색 그 평평한 거 있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보이는 게 네, 이경희 님도 가지고 계시고 이런 평평한 거 있잖아요. 이거를 갖고 있는 게 그 어반 스케치 할 때는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 갖고 다닐 때 최소한의 세트를 갖고 다닐 때는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 뭐 있어 내 거 하면 저는 이거만 갖고 다니거든요. 사색, 검정, 파랑, 빨강, 노랑 이거랑 워터 브러쉬랑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는 이거하고 이 펜 하나랑 어디 갔어? 이거 물 닦는 거 이거랑 스케치북까지 딱 이만큼만 갖고 다니거든요. 너무 많이 갖고 다닐 수도 없고 스케치북을 안 꺼내는 날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 성격상 딱 이 네 가지 색깔만 갖고 다니는데 이거를 60색을 다 갖고 다닌다거나 48색을 갖고 다닐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빨강, 파랑, 노랑, 검정 최소한의 색깔 이거랑 이게 안 번지는 거 하나랑 워터프루프 5개 딱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가능은 하겠더라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세트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가장 제가 추천드리는 스케치북은 저는 이거가 가격이 싸고 제가 10,000원짜리라고 했잖아요. 화방넷에서 지금 할인해가지고 10,000원이거든요. 30매야. 30매에 300g짜리인데 캔손 아쿠아렐레. 자 이렇게 오면 이게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기도 하고 물 번짐도 어느 정도 있고 꽃 챌린지이거든요. 얘네가 얼마 전에 그때 하면서 하면 할수록 이게 이뻐진다는 게 보인다. 그게 재밌어. 이건 아니야. 자, 이건 스노우크림님 사진을 보고 꽃 사진을 보고 그린 거네요. 그리고 이거는 네? 하면서 저도 이거를 그리면서 점점 깨달은 거야 이제. 사실 제가 볼 때도 이렇게 그리는 게 맞나 저게 맞나 잘 몰랐었거든요. 그러다가 수채 일러스트 스타일도 가능하게 되고 이거 되게 하다 보면 되게 쉬워요. 이거는 어저께 연습 삼아서 여러분들이랑 오늘 같이 해볼 이 당근 그리기 먼저 해볼 거예요. 종이를 준비를 했거든요. 종이는 4가지를 비교를 해가면서 그림을 그려보면서 한번 볼 거예요. 이거는 세목, 코튼 50%, 100%. 파브리아노 5 뉴 아티스티코. 우선 중목에다가 한번 해보는데 제일 먼저 당근 그리기 먼저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당근 그리기.
이 어제 샘플로 그린 거는 이건데 펜 하나만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물붓 하나 준비하시고 이거를 닦을 수 있는 뭐 화장지라든지 뭐 이거 있죠? 예, 스펀지 그거 하나 이렇게 준비하시고 맨 처음에는 하나만 가지고 해볼 거고 그 다음에는 두 개를 섞어서 혼색을 해볼 거거든요. 어, 어, 제가 오늘 이 설명드린 타겟은 플러스펜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이 타겟이에요. 그 전부터 많이 해보신 분들은 어, 네, 모른 척 해주세요. 알았죠? 우선 가장 기초는 그냥 선을 긋는 거야. 선을 어, 동그라미를 그린다. 그럼 이렇게 그리고 물붓으로 땡겨오는 거거든요. 수채 일러스트 기법인 건데 얘네들은 물을 하고 자, 땡겨오는 건데 이게 이 붓의 끝하고 중간하고 있잖아요. 끝으로 끝부분만 살짝 해가지고 할 때는 이 물감을 땡겨오는 거고 이 밑에 있는 거를 누를 때는 이 물감이 끝에만 묻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밝은 색을 나타낼 때 남겨둘 때 꾹 눌러가지고 쓰시면 돼요. 수채 일러스트의 기본은 물을 땡겨본다 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처음에 저는 유화를 시작해가지고 그림을 유화로 시작했거든요. 한 5년간 수채는 한 번도 안 해보고 유화만 했었는데 유화를 하다가 완전히 익숙한 상태에서 수채라는 거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이 물을 어떻게 적응하는지 도무지 이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크엘 멤버들이랑 회사 동호회 멤버들이랑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거는 물을 땡겨온다. 물을 땡겨온다는 거는 물감이 있는 상태에서 물을 묻혀가지고 붓을 밀면 농도가 얕은 색으로 물감이 흐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물감이 있는 곳에서 물감이 없는 물이 많은 곳으로 이렇게 번져오는 거죠. 그렇죠? 네. 우선 색깔을 한 가지만 가지고 썼을 때 당근의 모양을 잡아준다. 근데 요거 이렇게 흰 부분 남겨놨죠. 일부러 여백을 조금씩 남겨둬요. 다 채우면 안 돼. 이렇게 하나 하고 옆에도 보시고 그리고 이 물감이 마르기 전에 당겨줘야 하니까 조금 빠르게 쭉 당겨주시면 너무 쉬워. 너무 쉽고 간단해.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기만 하면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당근 모양이 됐잖아요. 이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잡아주면 끝이야. 근데 아까 잠깐 말했던 이 붓 끝으로 하면은 그 물감의 색깔을 계속 이어오는 거고 이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누르면 흰색 여박이 살아나는 거. 이거 조금 크기가 작은데 큰 거를 할 때 잘 느껴보시면 돼요. 이 당근처럼 색깔 하나로 그거를 다 어, 색깔 하나랑 물분만 써가지고 쫙 쓰면 된다. 그 당근을 지금 하나 그려봤잖아요. 이번에는
색깔을 두 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혼색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 비슷한 색깔, 당근 기존에 썼던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조금 더 거리가 있는 색깔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 아까는 이 오렌지색 하나로만 했는데, 노란색하고 레드하고 또 거리가 있는 색깔을 하는 방법도 있고, 세 가지 이상을 쓰면은 이런 조그만 그림을 그릴 때는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일단 두 가지 색으로 혼색을 해서 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혼색을 할 때는 우선은 그 옅은 색깔 있죠. 좀 연한 색깔. 노란색을 먼저 그린다.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밝은 면을 먼저 칠하고, 여기 또 칠하고, 그 다음 어두운 쪽을 이렇게 이어서 칠해줘. 잉크가 마르기 전에 해야 하니까 빨리 서둘러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그냥 땡기면 끝이에요. 연한 색부터 해서 좀 땡긴다. 그 말 그대로 수채화니까 붓질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그렇게 안 좋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느낌이 이 코튼 함량이 높은 게 물번짐이 조금 더 좋아가지고 부드럽게 잘 되더라고요. 위에 잎사구도 한번 넣어볼까요? 잎사구도 잎사구도 옅은 색 하나 넣고 짙은 색 맞춰주고, 또 옅은 색부터 해가지고 사삭 붓은 수시로 좀 이렇게 닦아주셔야 다른 안 좋은 색깔이 들어간 같이 섞이는 게 방지되더라고요. 제 느낌에는 코튼 100%짜리 중목에서는 코튼 100%짜리가 좀 더 낫더라. 화면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어, 중목이 조금 부드럽게 잘 되죠. 음. 그래서 다른 모든 과일도 다 똑같거든요. 아까 포도 알갱이 그리신 것처럼 모양하고 형태만 알면 돼. 저는 이제 포도는 아니었고 그, 그 뭐죠 그거? 뭐지? 블루베리. 우리 딸내미가 좋아하는 블루베리. 원하면은 색깔이 다양하고 이쁘니까 이쁜 색깔 고르는 것부터 그때부터가 시작이야. 어, 어? 어, 블루베리를 그린다. 이렇게 밝은 색 하나 넣어주고 어두운 색으로 가준다. 네, 모르겠다.
제가 볼 때 중목이 훨씬 색깔이 이뻐 보이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옆에 색깔을 땡겨온다. 할 때 애시당초에 모양을 좀 여러 개를 잡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땡겨온다. 땡겨오고 그 후에 또 칠을 되는 거죠. 이렇게 물이 있는 상태에서. 네, 너무 많이 하면 좀 너무 인위적이니까 강하게. 왜냐면 수채화는 물로 그리는 거니까 말 그대로. 한 번 칠한 후에 더 칠하는 거는 되게 안 이뻐져요. 한두 번으로 끝내야 돼. 그럼 내가 볼 땐 아무리 봐도 300g에 100% 코튼의 승리. 초점이 지금 어디가 맞춰져 있는 거야? 초점. 잘 맞고 있나, 초점? 종목에 승리인 것 같고. 세목에다가 똑같은 걸로 한번 또 그려볼게요. 네. 수박을 한번 그려볼게요. 수박. 수박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죠? 어? 수박은 빨간색 그리고 초록색 그리고 마지막에 씨를 넣을 거예요. 색깔을 쭉쭉 당겨오고 흰색 여백을 조금 남겨둬야 돼요. 얘를 좀 마르는 게 마르는 게 좋은데, 그럼 마르는 동안 옆에다가 레몬을 또 그려볼까? 레몬은 플러스펜은 신기한 게 형광색이 있더라고요. 형광색. 채워볼 때 형광색 그리기 힘들잖아요. 그죠? 이건 말고 그냥 당겨볼까? 제 느낌에는 그 물붓으로 하는 거는 어반 스케치 할 때 밖에서 하려고 연습하는 거가 더 크거든요. 근데 그냥 저는 지금 이거 루벤스 붓이에요. 지난번에 지니어 반스에서 공부한
이름 새겨진, 송교장 이름 새겨진. 근데 그냥 이 붓으로 하는 게 이 느낌은 저는 더 좋긴 하더라고요. 조금 빨리 닳겠지, 붓이? 레몬을 하나 주간 동안 여기가 마른 것 같고, 수박에 이, 이 흰색 부분이랑 이 초록색 부분이랑 있잖아요. 그러면 초록색만 이렇게 넣어주고, 이거를 당겨오는 거지. 아우, 재밌어. 재밌다니까, 이게, 진짜. 헬목도, 역시 코튼 함량이 높은 게 이쁘다. 이렇게 넣고, 검정색으로 씨앗을, 이번에는 안 번지는 붓으로 씨앗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씨앗 너무 크다. 조그만하게 할 거. 이렇게 하면 수박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되게 이제 그 어떤 과일을 선택하느냐, 또 내가 뭘 그리느냐에 이제 따라 달린 거야, 여기다가. 저는 지금 과일을 쉬우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모양을 알고 있으니까 이걸로 시작을 한 거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이템, 예를 들어 뭐 해양 동물 또는 동물, 고양이, 강아지 또는 컵 또는 건축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템을 골라서 그거를 그리면 되는데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된다. 음. 이제부터는 모양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네. 수성펜으로 수채화를 그리는 책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책도 따로 있군요. 예, 저도 선물 받았는데 이게 플러스펜으로 수채화를 그리는 책이래요. 약간 팁 같은 게 들어있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팁 공부하셔서 좀 알려줘요. 저도 한 번만 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뭐 꽃이라든지 이제 그리는 이런 책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네, 지금 회장님이 알려주신 방법들이 거의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요? 예. 나도 책 하나 내야겠다, 그럼. 응? 역시 책 공부하신 분이라 그런지 엄청 예쁘게 잘 그리셨네. 사과, 대파, 레몬. 응? 어반 스케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참 다양하지만 그 어떤 건물이라든지 사물을 그릴 때 인물 같은 거는 조금 모양을 정확하게 맞춰서 그려주시는 게 좋은데 어떤 건물을 그린다 할 때는 그 건물의 모든 거를 있는 그대로 다 그리려고 하면 뼈 빠지고 그렇게 그리면 안 좋아. 그런 거 재미없잖아. 예? 너무 똑같이 그리려고 하는 거. 물론 그렇게 그려지는 게 어렵기도 하지만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보다는 이거를 조금 단순화시켜서 이거에 대한 느낌만 우리가 가져가고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리고 어떤 추억이 있다 그런 것들을
옆에다가 조금만 써가지고 텍스트로 같이 전달해주면 되잖아요. 여기에서 어떤 이벤트가 있었다는 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전달을 하는 게 어반 스케쳐스의 미션이고, 어반 스케쳐스가 추구하는 가치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막 명확하게 뚜렷하게 똑같이 묘사하려고 하기보다는 단순화해서 표현하는 게 좋다.